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궁금해하신 AI 모델의 불확실성과 신뢰성 문제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AI를 왜 100% 믿을 수는 없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그 흥미로운 콩도르스의 배심원 정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AI 신뢰도랑 묘하게 연결되더라고요. 네, 콩도르세 정리. 이게 뭐랄까, 백지장도 맞대면 낫다는 걸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이론인데요. 아, 그렇죠. 각자 판단력이 한 50%만 넘어도 여러 명이 모여서 다수결로 정하면 집단 전체의 정확도는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100%에 가깝게요. 그 이론만 들으면 여러 AI 모델을 합치는 그 앙상블 방식 있잖아요. 그게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현실은 좀 다르다고요. 결국 이 정리가 AI 앙상블에 주는 핵심 교훈은 그냥 모델을 모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각 모델이 독립적으로 틀릴 수 있게, 그러니까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론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독립성인데 이게 현실에선 어렵죠. 뭐 실제 배심원단도 서로 눈치 보거나 특정 의견에 쏠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AI 모델들도 비슷한 데이터나 구조를 쓰면 결국 비슷한 종류의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요. 아하. 이렇게 되면 앙상블의 장점은 줄어들고 오히려 집단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더 확신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독립성 확보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모델들의 독립성, 그러니까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아, 그럼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 자체도 신뢰도에 영향을 많이 주겠네요. 당연하죠. 자료에서는 정답, 즉 라벨을 주고 가르치는 지도학습이랑 그냥 데이터만 주고 알아서 패턴 찾아봐 하는 비지도학습을 비교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둘을 뭐 경쟁 관계로만 볼 건 아니고요.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상호 보완적이요? 네. 요즘 많이 쓰는 LLM 그 대규모 언어 모델들 있잖아요. 대부분 방대한 데이터를 일단 비지도 방식으로 학습해요. 세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쌓는 거죠. 아, 먼저 그렇게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만든 정답 데이터나 사용자 피드백 같은 그런 지도 학습 방식으로 특정 작업에 맞게 미세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지도학습 단계에서 이미 좀 잘못된 정보나 편견 같은 걸 배울 위험도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위험이 있죠. 그걸 미세조정으로도 다 걸러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네, 완벽하게 걸러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도 그 의료 AI처럼 이건 정말 치명적인 오류가 나면 안 된다. 이런 분야에서는 특히 지도학습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절약합니다. 지도학습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긴 해도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GPT 모델들도 결국 인간 평가자들이 피드백을 주는 그런 지도학습 과정을 통해서 답변의 질이나 안전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거고요. 아, 그것도 지도학습의 일종이군요. 네, 비지도학습의 그런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특히 당신께서도 좀 흥미로워하실 부분 같아요. 그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AI한테 같은 걸 물어봐도 답이 달라지거나 어떨 땐 정말 황당한 답변을 근데 너무 당당하게 내놓는단 말이죠. 하하, 네. 이건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그게 바로 생성형 AI의 뭐랄까 본질적인 확률적 특성 그리고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확률적이요? 네, 이 모델들은 딱 정답 하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 혹은 뭐 다음 픽셀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면서 결과를 쭉 만들어내는 방식이거든요. 아, 예측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조건 변화나 심지가 내부적인 어떤 무작위성 때문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현재 모델들은 이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거나 이건 제 능력 바뀝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절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요. 아, 거절을 잘 못하는군요. 네. 그래서 사과 모양 고양이처럼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도 일단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하하, 그렇군요. 그럼 결과의 일관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료 보니까 뭐 모델 내부적으로 여러 번 답을 내보고 비교하거나 뭐 샘플링이나 앙상블 같은 그런 방법도 있다고는 하던데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큰 모델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요? 네. 현실적인 한계가 있죠. 컴퓨팅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요.
그럼 이 불확실성을 그냥 안고 가야 하는 건가요? 당신은 이 AI의 변덕스러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초점은 관리 쪽으로 가고 있어요. 관리요? 네, AI의 한계를 일단 인정하고 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쪽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죠. 몇 가지 주요 방향을 보면 첫째는 모델이 스스로 자기 답변의 확신도를 좀 수치로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불확실성 정량화라고 부르죠. 아, 내 답변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 그렇죠. 그런 방향이고요.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애매하거나 부적절한 요청에는 모르겠습니다 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 옵션을 제대로 갖추는 겁니다. 그게 더 솔직하고 믿음직스러울 것 같네요. 네, 또 다른 방법은요? 셋째는 AI가 내놓은 결과를 외부에 신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나 지식 그래프 같은 것과 비교해서 사실 검증을 하는 일종의 후처리 방식입니다. 아, 생성하고 나서 검증을 또 하는 거군요. 네, 일부 검색 엔진 같은 데서 AI 답변 아래에 관련 근거 링크 보여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넷째는 아마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 중 하나일 텐데 바로 인간 AI 협업입니다. 인간과의 협업이요? 네, AI가 초안을 만들거나 분석 자료를 제공하면 최종 판단은 그 분야 전문가인 인간이 내리는 거죠. 의료진단 보조가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아예 모델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안정성을 높이도록 그 구조 자체를 개선하려는 좀 더 근본적인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들어보니까 뭐 어떤 학습 방식이 최고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AI의 현재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고 그 한계를 보완할 시스템, 특히 인간과의 협력 구조를 잘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AI는 대체 불가능한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강력하긴 하지만 때로는 실수도 하는 그런 보조 도구로 봐야 한다는 거죠. 네. 노조 보고도. 그래서 개발자들은 AI가 스스로 자신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또 한계를 인지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당신께서도 AI의 결과물을 접하실 때, 아, 이게 최종적인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냥 유용한 출발점이나 초안일 수 있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비판적으로 살펴보시는 자세가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AI가 단순히 답만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놓은 답에 대해서 왜 확신하는지 혹은 반대로 왜 불확실한지 그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 이유까지 설명한다면요? 네. 그렇게 된다면 당신과 AI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AI를 얼마만큼 더 신뢰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